우리 아버지는 중고 당구대를 복원하는 취미를 가지셨다. 내가 결혼했을 때 아버지는 결혼 선물로 1870년대식 당구대를 복원해 주셨다. 우리가 사들인 오래된 집과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결혼한 이후 그 당구대는 수년간 부모님 댁의 지하실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 우리 집에는 놓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내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아이들 놀이방을 새로 만들 수 있었다. 아버지께 이 말씀을 드리자 흥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됐구나. 그럼 당구대를 놓을 공간이 생겼구나. 잠깐만요. 아버지, 당구대라고요? 이때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또 발동해서 거절의 말을 못했다. 아버지는 전문가에게 당구대 조립을 의뢰했다. 당구대는 새로 만든 방의 절반을 차지했다. 아이들은 당구대가 놓여 있지 않은 나머지 공간에서 놀았다. 당구대는 마치 거대한 코끼리처럼 방 한복판을 차지했다. 우리는 당구대를 원래 용도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에 레고를 쌓아두었다. 그러다 아이들이 자라고 놀이방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나의 사업이 성장하면서 사무실이 필요해졌다. 그래도 감히 당구대를 치울 생각은 못했다. 2년이 넘도록 당구대는 사무실에 자리했다. 사무실에는 책상을 놓을 공간조차 없었다. 직원들은 우리 집 식탁에 앉아서 일해야만 했다. 사무 공간을 되찾고 싶어도 죄책감이 당구대를 옮기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당구대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나는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과 가까이 살고 있지 않았기에 부모님 물건을 내 집에 두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매일 당구대를 치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1년에 딱 몇 번 정도만 우리 집을 방문하신다. 당구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아버지께서는 이해하시겠지만 그것을 창고에 넣어두는 것은 아버지를 배신하는 행위로 느껴졌다.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누군가를 실망시키면 내 몸이 아플 정도였다. 당신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원한다면 아주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분 나빠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요구를 저버리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된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을 조작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일부러 조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야 당신이 자극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엄청나게 신경 쓸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고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당신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데 에너지를 쏟는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작하고 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내리는 대신 스스로를 공경에 빠뜨려 사람들이 당신을 못마땅해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내가 당구대를 책상으로 사용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다면 나 또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나의 요구와 타협하고 있었다. 내 감정을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사무실에 갈 때면 또다시 갈등하며 아버지와의 대화를 회피했다. 그 갈등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이런 상황은 우리 아버지에게도 온당치 못했다. 아버지는 내가 갈등을 겪기를 바라고 당구대를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 내가 즐기기를 바라고 주신 것이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다. 자신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은 사람들이 내게 실망하거나 화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실망하거나 당신을 못마땅해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수도 있다. 나의 아이들은 때때로 나를 화나고 슬프게 만들고 상처를 안겨준다. 그래도 그 행동들이 아이들을 향한 나의 사랑에 영향을 준 적은 없다. 하지만 정작 나는 부모님이 내가 하는 행동에 수긍하실 수 있으실 때만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었다. 나는 사랑과 실망은 공존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껄끄러운 대화는 더 이상 대화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들 때 이루어진다. 나도 그러했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일상적인 대화로 시간을 조금 끈 뒤에 진심을 털어놓았다. 아버지, 제가 당구대 진짜 마음에 들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집에 사무실 필요해요. 사무실에 당구대가 있으면 정말 근사하지? 그 말을 듣자 내 죄책감은 더 가중되었다. 사무실에 책상을 놓을 공간이 없다고 설명해야 했다. 아버지는 근무 시간에는 당구대 위에 합판을 놓아서 쓰고 그 이후에는 합판을 치우고 당구를 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지만 내가 생각한 사무실 구조에는 맞지 않았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서 땀이 났다. 아버지는 내가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했다고 생각하셨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달가워하시지 않을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걸 말씀드리려던 참이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당구대를 해체해 보관소에 둘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사무실을 별도로 내게 되거나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당구대만을 놓는 전용 방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드디어 제대로 말씀드린 것이다. 이제 아버지의 불호령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를 실망시킨 걸까? 그렇다. 내가 죄책감을 느꼈을까? 그렇다. 전문가들이 와서 당구대를 가지고 갔을 때 나는 아주 몹쓸 딸이 된 것 같았다. 아버지는 당구대가 없는 사무실을 보고 잔뜩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다. 나는 울고 싶었다. 그리고 그 뒤로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하실 때마다 어머니는 너 정말 그거 사용할 거니? 아니면 우리가 준 다른 물건들과 함께 지하실에서 썩힐 거니? 라고 물어보신다. 어머니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서로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도 부모님에게 죄송하다.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도 서운해하신다. 내가 수백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은 가슴 아프다. 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망하는 게 싫다. 그럴 때면 속이 불편한 느낌이 든다. 위경련과 약간 비슷하다.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이 느껴져서 죄책감의 고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나는 나쁜 딸이야 라거나 난 이기적인 인간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단계로 끌어올리지 않도록 자제하는 법을 터득했다. 도움이 된 방법 중 하나는 나 자신에게 나의 의도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부모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감사함을 모르는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내 의도는 사무실을 만들어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당신의 부모님이나 당신에게 실망한 누군가도 사람이다. 그들이 느끼고 싶은 감정을 느끼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여지를 주라.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하면 당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삶은 온전히 살아내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감사, 죄책감, 슬픔, 사랑 등 모두 느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좋은 삶도 나쁜 날들로 가득하고 사랑하는 관계도 상처의 순간들로 가득하다. 그것이 삶이나 관계를 솔직하고 진실되게 만든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실망하거나 화내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아버지께 내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린 날, 나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운 만큼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